2기 행정 2회 23 문제 1번은 이제 23 변호사 기출문제 특 A급이고요. 물음 1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사건 처분은 1월 21년 1월 11일 날 정지 1월인데 이제 1월 18일부터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추동 가면서 가구제, 집행정지, 효력정지 신청해서 번안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된다. 그래서 번안 판결이 집행정지 결정이 1월 15일 날 나왔죠. 근데 번안 판결이 22년 1월 18일 날 승소 판결이 선고됐으니까 이때까지 집행정지가 기간 진행되다가 그다음에 요때가 되면 집행정지는 소멸을 하고 정지 1월이 이제 부활하는 거죠. 부활해서 22년 1월 18일부터 한 달. 그런데 2월 16일이 되면 기간이 경과. 그래서 2월 24일 현재는 정지 1월이 소멸한 거죠. 여기 이제 로마자 2번의 목차. 정지 1월 처분의 소멸 여부. 그럼 원래 이제 협의 소익이 없는 건데 취소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가? 즉 번안 판결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가? 가중 처분을 받을 위험. 그게 이제 협의 소익 두 번째 로마자 3번의 목차죠. 기간 경과했을 때 가중 처분 받을 위험이 시행규칙, 법규명령 형식의 기준, 행정규칙 중에서 특히 시행규칙 형식에 있었을 때 판례는 실질을 중시해서 행정규칙으로 봐서 구판례는 협의 소익이 없다 이렇게 봤지만 신판례는 행정규칙으로 보더라도 가중 처분을 받을 위험은 현실적이기 때문에 소익이 있다. 이게 신판례 그거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중 처분을 받을 위험 2차 위반했을 때 1차 위반 정지 1월이 존속하기 때문에 이 정지 2월을 받을 가중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협의 소익이 있다. 구판례는 없다. 이렇게 봤지만 그래서 협의 소익이 문제된 경우에 기원목 실단 변에서 기예요. 기. 그거 쓰는 거예요. 거기 핵심. 그래서 이제 부족한 부분은 3페이지의 로마자 2번에 1월의 기간 경과 여부에서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형성력 등을 써주는 것인데 특히 기간이 도래하면 집행정지는 실효가 되고 동시에 1월 정지가 부활하는데 이제 기간이 경과되었다. 이거 쓰는 거. 이게 이제 제일 못 쓰는 거예요. 안 쓰거나.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3번에서 가중처벌을 받을 위험과 협의 소익 이익에서는 요 4번 기간 경과했는데 가중처벌 받을 위험 때문에 협의 소익이 있느냐. 구판례 시행규칙 형식의 경우 없다 이렇게 봤지만 시행령 형식의 경우에는 있다 이렇게 본 거. 이런 논리 소개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긍정설에 대해서 이런 논거들 가중처벌 행정규칙이다 하더라도 의무가 있어서 가중처벌 당연히 예견되고 나중에 이제 각하된 다음에 소익이 없어서 각하되면 2차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상대방은 가중처벌 받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중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 증거자료가 일실된다. 이런 것을 자세히 써주는 게 예전에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고득점 비결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 최고 난이도 문제. 문제 2번은 이제 크게 첫 번째 줄에 5월 31일 날 기준 개별 공시지가가 270만 원으로 공시되죠. 그래서 5월 31일 날 이 공시일을 안날로 볼 수 있느냐? 여기 이제 판례 주의 입장 안날로 볼 수 있다. 긍정설에 의하면 요 날이 안날이 되니까 행정법 20조 1항이 적용되고 그다음에 이제 의뢰의 경우와 병의 경우로 나눠서 목차를 잡아 주셔야 되겠죠. 로마자 3번에 이제 의뢰의 경우는 이제 이의신청 가서 7월 1일 날 238만 원으로 감액되고 송달됐다.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A에게 불복하는 게 이의신청이니까 그럴 경우에 나오는 학설이 역급설, 흡설 등이에요. 판례는 역급설. 238만 원이 5월 30일부터 존재한다. 그래서 대상은 5월 31일자 238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송달되었을 때 또 거기에 대한 판례가 이의신청 이런 송달되었으면 그 통지서를 받는 날부터 기산된다. 그 판례를 써주는 게 핵심이고요. 근데 병의 경우에는 A가 감액한 것이 아니라 행심위에 가서 2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제기를 나왔다. 이럴 때 관련된 학설이 판례가 변경된 원처분설이죠. 변경된 원처분설. 요 200만 원이 당초부터 존재한 것이다. 이게 변경된 원처분설. 그러면 대상은 5월 31일자 1월 1일이 아니에요. 5월 31일자 요때 고시됐으니까 200만 원이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심판을 거쳤기 때문에 여기 재결서를 송달받은 8월 31일부터 기산된다. 그래서 의뢰의 경우에는 A가 감액 변경한 경우에는 흡설, 역흡설, 특히 역흡설 이런 거 써주는 것이고 심판가서 감액된 경우에는 이제 변경된 원처분설 이런 거 써주는 거다. 이게 핵심이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모르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자 2번에 이거 이제 못 쓴 사람 많죠. 개별 공식가처럼 고시된 날을 안날로 볼 수 있을지 여부. 그래야 이제 입조 안날로 볼 수 있어야지 안날이 되는 것이 입조 1항이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개공의 처분성 여부는 이 문제에서는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쓸 수도 있지만 뭐 가점 1점 정도 줄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의 핵심은 이제 을의 경우에는 여기 을의 경우에는 A 갑이 감액한 경우, 행정청이 감액한 경우, 병의 경우에는 행심이 가서 감액한 경우, 즉 일부 형식이 나온 경우. 그래서 을의 경우에는 판례 역급설, 그다음에 병의 경우에는 판례 변경대 원처분설. 요건 이제 잘 구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90%가 이거 나오면 거의 죽음이다 생각하시고 채점해 보면 정말 못 써요. 그러니까 잘 정리해 두셔갖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